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좀 새로 신규도 편입하고 했는데,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먼저 체크하고 전체적인 시장 뭐 요거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일단은 비욘드 미트. 자, 이 종목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최근에는 그죠? 음, 로드맵 VIP 분들이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뭐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이나 뭐 제가 이 포트들을 뭐 로드맵 분들도 있을 거고 미국 주식 VIP 분들도 있을 겁니다. 포트들을 딱 보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를 활용을 잘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초보나 이런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최근에 활용하는 저를 잘 활용하는 저 역시 저를 이용을 잘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어느 정도 뭐 다 들어오셨으니까 이용을 잘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껏 뭐 미국 주식들 뭐 다른 종목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뭐 이익 실현 종목들 뭐 리졸브부터 그죠? 하나하나 보면 큰 그림으로 볼게요. 데이비드 코모티스 오래 기다렸다가 그죠? 몇 개월 기다렸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겼고 리저블 같은 경우에도 뭐 빨리 올라가 버리고 기다렸다가 챙겼는데 더 올라가 버렸고 하이브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다 이게 뭐 이 파동들 그죠? 다 올라가 버렸고 AI 그죠? 못 먹은 거보다 먹은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지금 현재 그죠? 데이비드 코머스도 급등했고 리졸브도 급등했고 뭐간 거는 별로 기억 안 하고 싶고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보면 텔레닥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저기서 바로 가줘야 되는데 또 못 갔어요. 텔레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인텔 이후에 그죠? 인텔 이후에 요거는 좀 비중 있게 이거는 비중 있게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변동성이 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볼 수 있겠지만, 그죠? 비중 있게 하더라도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지금 뭐 가벼운 것들, 그죠? 뭐 슬림 넘버, 뭐 비욘트 미트 이런 것들은 비중 조절. 일단은 뭐 텔레삭 같은 경우 먼저 설명을 드리면 텔레삭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영업이익 그런 뭐 적자폭이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조금 밀려버렸고 테레닥 같은 경우에는 좀 제일 중요한 선이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를 지켜주고 갈지 아니면 여기를 이탈하고 갈지 흐름상에 텔레닥 같은 경우를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밥그릇 자리 그죠? 1번 2번 구간인데 2번 구간에 지금 보면 여러분들 2번 구간을 보면 거진 여기서도 밀렸고 거진 내려올 만큼 또 다 내려왔다고 보여지거든요. 텔레삭 같은 경우 요 저점을 지켜주면 장기 이평이 200일선 뚫었다가 바로 400일선까지 못 갔는데 아직까지 텔레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텔레삭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오려고 하면 요 밑골이 있죠. 지금 5일선 밑에서 캔들이 있는데 요 밑골이 어느 정도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오는 요런 밑골이들이 양봉에서 발생이 되면 조금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우리가 지금 아이파워 같은 경우에는 먹고 난 이후에 재매수 한번 봤죠. 아이파워 같은 경우에는 먹고 난 이후에 재매수 봤어요. 그죠? 뭐 액분하기 전에 팔아야 되고 그 다음날 바로 진입했다가 한 20 몇 프로 됐다가 쭉 빠져버렸는데 이거는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없을 때 주가가 이렇게 뭐 20 몇 프로 10월 29일부터 뭐 20 몇, 20, 뭐 20%, 28%, 26% 빠진 거는 이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도 없을 거고 그죠?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없을 거고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없을 거고 많이 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 거래량이 없을 때 빠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살렸다는 게 액분해가지고 지금 동전주에서 만 몇천 원짜리 주가가 됐거든요. 저점을 언제 어디 시점에 정확하게 멈출 줄 모르겠지만 요거는 딱 저점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오면 한 번은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가 12달러? 뭐 8달러까지 내려왔다가 그런데 요거는 반등이 나오면 400일선을 뚫고 간 다음에는 지금 현재 10달러인데 30달러, 40달러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할 거 다 했거든요. 즉 30달러, 40달러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이유들은 요 급등했죠. 차트 크게 한번 볼게요. 차트가 급등했죠. 급등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일단은 살렸어요. 주가를. 살렸고 지금 보면 현 시점에서 이 일봉상의 흐름들을 보면 여기서 강한 반등 나왔다가 액분하고 난 다음에 요 정도 반등들은 나오거든요. 여기를 뚫는 거는 요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봐야 되는데 그건 욕심인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먹어버리면 1000%입니다. 1000%. 100% 되겠네. 그래서 지금 아이파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현재 뭐 56% 정도까지 빠졌는데 괜찮다 이렇게 보고 이거는 조금 그죠? 여기 될 때마다 그런 자리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슬림 넘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저점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슬림 넘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200일선 뚫었다가 쫙 밀려 버렸는데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항상 요거 슬림 넘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1달러인 주가가 역배열해서 요 자리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항상 변동성이 어느 정도 20, 30%, 30, 40%는 그냥 예사로 봐야 돼요. 예사로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 지금 4달러인 주가가 나중에 이 400일선 가격대가 12달러거든요. 그죠? 우리가 뭐 11달러 정도 해봤는데 그죠? 요 400일선을 뚫고 난 다음에 이거는 올라갈 때는 금방 올라가 버립니다. 금방 올라간다는 거는 반등들이 나오고 슈팅들이 나올 때 20, 30%의 반등이 아니라 올라오면 50%, 100%난 거예요. 올라오면. 그죠? 장대 양봉 뽑는 거는 뭐 이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보유하고. 지금 포트상 신규 진입. 신규 진입을 지금은 뭐 비욘트 미터로 봤는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가 이 다 이익 실현을 한 종목들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텔레다, 아이파워, 슬림넘버, 비욘트 미트. 자 여기서 오신 분들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올해 있는 뭐 종목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 다 가지는 않지만 가는 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미국 주식 잘하는 한우가 뭐 낚시하면서도 행님 종목은 일단은 바로 안 들어갑니다. 빠지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이거든요. 제가 택도 아닌 종목들은 안 봐요, 여러분들. 택도 아닌 종목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포트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진입할 때 제가 뭐 추천을 하고 분석을 하면 바로 들어가지 말고 요령 있게 마이너스 여기 수익률 포트상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요때부터 적극적으로 진입을 해도 좀 편안하게 뭐 본전에 정리하든 여기에서 수익을 정리하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뭐 인간 지표 그렇게 활용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욘트 미트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뭐 1차 매수가 되고 뭐 반등이 조금 나왔다가 밀려버렸는데 비욘트 미트는 저는 지금 요 1, 2, 3차 이런 부분들 드렸지만 포트에 넣어버렸어요. 왜 포트에 넣었냐면 비욘트 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흐름상에 보면 이게 밈 주식으로 엮여가지고 한번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빠져버렸어요. 쭉 빠져버렸는데 이거는 장기 트레이딩으로 가도 괜찮아요. 지금 포트에 넣었을 때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 거거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어디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냐고 하면 200일선 정도까지예요. 200일선 뚫을 수도 있겠지만 200일선 근처까지는 한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1.2달러인데 그죠? 0.5달러를 깨버리면 요거는 0.5달러를 깨버리면 설마 깨겠나? 뭐 깰 수도 있겠지만 0.5달러를 깨버리면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에 0.5달러를 지키고 어느 정도 행보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식량 문제나 이런 것들 맛없어도 이거 먹어야 돼요. 콩고기 나중에 식량 부족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정말로 큰 시간까지 봐야 되는 주식이에요. 큰 시간까지
그래서 비욘트 미트를 지금 나머지 이제 세 종목으로 봤는데 비욘트 미트를 최근에 지금 엊그저께인가 신규 포트에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 기존에 있는 분들, 그래서 포트를 볼 때, 그죠? 요런 것들 위에 천천히 포인트를 잡아도 나중에 돌아서면, 그죠? 그러니까 저런 게 언제가 같잖아요. 그죠? 같잖아요. 응? 그죠? 뭐 한 뭐 몇십 개 쫙 깔아놔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종목을 좀 백화점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백화점 쇼핑하러 가는 거지. 저는 저 종목에 대해서 보면 움직일 때는 우리가 뭐 새벽에도 움직이는 것처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고. 자, 일단은 뭐 우리의 주력, 그죠? 주력 부분들을 또 보면서 체크하고 가야 되겠죠. 주력, 그죠? 제일 먼저 펠로톤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펠로톤이 제일 궁금할 거예요. 펠로톤. 항상 뭐 펠로톤이 제일 궁금할 거예요. 펠로톤. 펠로톤. 금방 안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펠로톤.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카바나입니다. 제2의 카바나를 보면서 우리가 보는 건데 이게 빨리 안 가서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여유를 많이 가지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 역시도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안 가서 다행이다. 왜냐면 국내 주식에서 먹을 거 있을 것들은 좀 벌면서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운용 자금들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큰 박스 자리예요. 그죠? 여기가 저점이고 가운데 딱 줄을 거 보면 여기가 지금 200일선 400일선이거든요. 야,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 세력선 뚫었을 때 바로 갈까봐 걱정은 안 했거든요. 설마 바로 갔으면 좋겠다. 그럼 누군가는 뭐 또 좋은 수익 드릴 거고. 그죠?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이 큰 파동의 변동성을 보면 몇 프로냐고 하면 위아래 50% 정도의 파동, 50% 60% 정도의 파동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려오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한 종목만 그냥 좁히려고 하면 계속 이 종목에서 사고 팔고를 해도 돼요. 사고 팔고를 계속 해도 돼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박스 구간. 왜냐면 자, 이거는 이 박스 자리를 계속 움직일 거거든요. 왜 어느 정도에 움직일 거냐고 하면 이 어느 정도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했다가 이 박스를 단기간에 뭐 하고 바로 급등하진 않거든요. 박스 기간. 이 박스 구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만 20% 30%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머리 아프게 이것저것 볼 필요 없이. 그죠? 어차피 이거의 목표는 7달러지만 어디까지 뭐 볼지 모르겠죠. 카바나가 여러분들 뭐 저렇게 신고가를 뚫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7달러가 100달러. 그러면 뭐 진짜 만세 하는 거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카바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뚫어버렸잖아요. 고점을 뚫어버렸는데 미국은 야 정말로 이게 인내심이야 마인드 컨트롤 이것만 잘하면 비중 조절만 잘하면 질 수가 없어. 펠로톤을 보면서 펠로톤은 그대로 보는 거예요. 밑으로 빠질 때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이런 데 잡았으면 그죠? 여기서 이제 급등하겠다 이제 막 미친 듯이 가겠다 이런 생각은 접어두는 거예요. 저항에서는 팔고 또 빠지면 잡고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고 이 펠로톤이랑 비슷한 패턴들을 보면 페리온 네트워크를 봤죠. 페리온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페리온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일선 밑에 있거든요. 200일선 밑에 페리온 네트워크 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시세를 주고 난 다음에 좀 단기 반등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페리온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가 고점 그죠? 여기가 고점 여기가 뭐 여기 저점으로 보면 딱 박스를 만들면 요 박스 구간에 가운데 딱 줄 거 보면 요 200일선이잖아요. 200일선 밑에서 요런 구간들은 조금 잡았다가 뚫었을 때 요 구간에서만 보면 이 구간에서만 노는 파동들도 작지가 않아요. 그죠? 뭐 2, 30 요건 좀 작네. 그런 것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펠로톤이랑 인스 비슷한 페이팔도 지금 펠로톤이랑 패턴 비슷해요.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공개 방송에 주식은 반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 패턴 뒤에 뭐 어떤 주가에 뭐 진짜 뭐 이상한 거 아니고선 다시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카바나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부분들이었고 펠로톤 같은 경우에 운동기구잖아요. 최근에 지금 국내 주식에 뭐 인성정보, 헬스케어, 그죠? 이런 것들, 그죠? 저거는 고급 헬스기구예요. 앞으로 헬스기구들이 보면 옛날에는 지금 홈쇼핑에 자전거 타고 뭐 뱃살 빠지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좋지만 이 헬스기구 사러 가보면 진짜 러닝머신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그죠? 진짜 좋은 것들은 한 2, 3천 하거든요. 좋아, 5만원 떼만 거 다 돼. 자전거도 밖에 나가서 타는 게 아니라 자전거 딱 설치돼 있고 사이클로 화면 보면서 입체감으로 3D, 이 고급 헬스기구나 이런 운동기구가 펠로톤에서 하는 거거든요. 응? 뉴욕에 가니까 광고 겁나 많이 합니다. 응? 그죠? 지금은 그냥 이제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저도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비만이래요. 비만. 운동해야 된대요. 운동. 어? 비만. 그래서 저도 지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200선 밑에기 때문에 이런 것들 딱 괜찮고, 그죠?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기존에 우리가 뭐 보고 있던 종목들 있잖아요. 영차 패턴. 트럼프 이런 것들은 뭐 엮어야 되는데 안 가고 지금 계속 빠지기만 빠지는데 언제 올라올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기다려 봐. 뭐 펀에는 아니고 뭐 주스케일 파워, 센트러스 에너지, 조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여 밑에서 다 먹고 다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지금 요런 것들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보면 마라홀딩스, 가상화폐 관련 쪽으로는 지금 보면 마라홀딩스랑 뭐 있어요? 라이언 플랫폼스. 라이언 플랫폼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올 때 물량을 늘리는 작업들. 둘 중에 하나 보면 다 그런 느낌이라. 실제적으로 이게를 봤을 때, 자, 이거를 패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전에 뉴스케일 파워랑 센트러스 에너지, 그죠? 뉴스케일 파워랑 센트러스 에너지가 막 가고 있을 때 제일 뒤늦게 못 간 것들이 뭐였어요? 뉴스케일 파워랑 센트러스 에너지가 가는데 제일 못 갔던 것들이 뭐였어요? 나중에 우라늄 로열티하고 우라늄 에너지였잖아요. 맞죠? 기억나죠? 뉴스케일 파워랑 센트러스 에너지는 가는데 이런 것들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안 갔어. 나중에 이제 올라가 버렸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급등이 나와 버렸잖아요. 우라늄 로열티나 200일선 400일선 밑에 여기 있었잖아. 여기서 여기 있다가 나중에는 빵 치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우라늄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200일선 400일선 있다가 지금 우라늄 로열티랑 우라늄 에너지는 요거는 좀 달리는 말로 보여집니다. 달리는 말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포트 상에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특별히 관리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챙겨보세요. 우라늄 로열티나 우라늄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달리는 말이고, 지금 현재 우라늄 로열티 고점 찍고 적절한 타이밍이 어느 시점이냐고 하면 우라늄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 400일선까지 내려왔을 때 충분히 한 포인트 공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보입니다. 큰 그림으로 본다면, 자, 우라늄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껏 움직이는 이 전고점을 뚫고 여기에서 이 매물들이 있거든요. 이건 아직까지 재료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라늄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조금 이제 좀 싸게 뭐 재매수 포인트나 잡을 수 있는 구간들이 아닌가. 여기서 이제 이탈을 하면 400일선 깨지면 손절을 봐야 되고, 여기서 치고 올라가 버리면 우라늄 그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목표가를 봐야 되냐면, 일단은 이 신고가 6달러, 5.9달러는 뚫는다고 보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뚫는다고 보고 접근을 해야 돼. 우라늄 로열티 같은 경우 뚫는다고 보고 접근을 해야 되고, 우라늄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거는 지금 신고가 패턴이에요. 신고가 패턴이란 거는 매물이 없거든요. 자, 매물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쌍봉을 찍었어요. 쌍봉을 찍고 조정이 나오죠. 이것도 200일선, 그죠? 50일선 이런 자리들은 애매하고, 일단 이런 것들은 조정을 줄 때 싸게 잡아야 돼요.
그럼 200일선 200일선 400일선 부분 보면 되겠죠. 손절 라인은 400일선을 기준으로 보고, 그래서 우라늄 로열티랑 우라늄 에너지는 차트를 보고 돌아가는 뭐 분위기들을 봤을 때는 한 번은 재매수 관점의 포인트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홀딩스랑 그죠? 마라홀딩스랑 라이언 플랫폼스 이런 건들 애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물려주려고 조금씩 담았는데 물려주기 전에 내가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응? 애들한테 조금씩 뭐 소액으로 넣어줄까? 마라홀딩스, 코인베이스 글로벌가 대장인데 이건 지금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마라홀딩스랑 라이어, 뭐 스트레지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마라홀딩스랑 라이어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물려주려고 했다가 내가 챙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먹으면 되지. 그죠? 어차피 내 돈인데. 그죠? 네 돈이 어디 있노? 내 돈인데.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렇게 모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려줄 게 어디 있습니까? 지가 벌었어야지.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하는데. 그런 느낌. 그래서 라이언 플랫폼스나 마라홀딩스는 그런 관점에서 봐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그 뭐지 미국 주식 VIP 분들 계실 겁니다. 미국 주식 VIP 분들은 그죠? 미국 주식 오랫동안 미국 주식 VIP 분들은 예전에 미국 주식 VIP 할 때 국내 주식까지 같이 해봤거든요. 이제 그 무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무학이 올라가요. 우리가 지금 무학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요 때부터인가 지금 계속 봤죠. 이거는 뭐 지금 들은 무학은 지금 뭐 출발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발장기 기다리는 거고, 한국항공우주는 갖고 ABL 바이오 오늘 뭐 조금 더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 ABL 바이오는 10만원 찍었어요. 그죠? 10만원 찍었고 장기로 보는 것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빠지는데 이런 것들은 100% 수익에도 뭐 던지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언제 가도 갈 종목입니다. 장기 그런 것들 한번 챙겨 보시고 그렇게 아시겠죠? 무학이 올라가길래 로드맵에도 무학은 알려도 무학은 2, 3만원 정도는 갈 주식입니다. 앞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이 마산에 있는 회사거든요. 마산에 있는 회사고 골프장이랑 리조트 사업. 근데 이게 지금 정말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거는 어차피 그 놈이 헤들링하고 그 놈이 핸들링 할 거거든요. 소주 한 잔 물 때마다 딱.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순간적으로 누군가는 딱 털어버렸어. 돈 필요한 사람. 올라가 버리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 수급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요. 기간 외인 프로그램. 그죠? 이런 것들은 천천히 또 몰빵하지 말고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조금 사람들이 더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것들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지금 뭐 라이언 플랫폼스 뭐 이런 쪽 그런 것들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기존의 포트들은 그대로 보는 겁니다. 뭐 비욘트 미트랑 뭐 슬림 넘버, 아이파워, 텔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딱 이 매입 단가 수익률 이런 거 나왔을 때 제가 이거 매일 올려드려다가 매일 안 올려드리거든요. 조금 뭐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올려드리고 포트에서는 매도 사인을 드리거나 포트에서 없앨 때는 없앤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포트에서 없애거나 매도 사인을 드릴 때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리 그런 부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은 뭐 테슬라 뭐 지금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볼만한 것들이 테슬라이지 않을까. 테슬라 보면 연관된 종목들을 한번 챙겨봐야 되거든요. 뭐 포드모터 기타 등등 있겠지만 우버 같은 경우도 한번 움직임들을 봐야 되겠죠. 우버 그죠? 우버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갑니다. 그죠? 우버 같은 경우 계속 가요. 우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들이 좀 땡큐고 공개방에도 뭐 메타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면 메타 플랫폼스를 공략하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메타 플랫폼스
메타 플랫폼스는 조금 여유 있게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400일선에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나스닥이 좀 밀려버리고 한다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밀리면 지가 밀려봤자 여기거든요. 그죠? 만약에 여기 깨져버리면 정말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노답이에요. 어차피 메타가 빠졌을 때는 실적 악화, 내용이 안 좋아서 빠진 거기 때문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반등이 안 나오면 올라가기 어렵다고 봐야 돼요. 대신에 지수가 조금 조정이 나오면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400일선 구간들이 하더라도 메타를 내가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으려고 할 때 지수를 보세요. 지수 나스닥의 흐름들을 보고 야 밀리네, 그죠? 밀릴 때 최대한 저점을 잡는 공략들이 저는 좀 괜찮을 거라 보여집니다. 저점을 갖는 공략들, 그런 것들이 좀 괜찮을 거라 보여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만약에 여기서 반등 나오면, 기술적 반등 나오면 아쉬워하지 말고 더 싸게 잡으려고 하면 어떤 포인트를 잡냐 하고 하면, 이게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지금 나스닥이나 우상향은 맞는데 한번 꺾일 수가 있거든요. 기술적 반등 줬다가 툭 꺾이면 그때 잡으면 조금 싸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라. 그렇게. 테슬라. 예전에는 뭐 SOLX 이런 것들 잡고 뭐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잘 안 봐요. 영차 검색기에 뜨는 것들 뭐 좀 좋은 것들도 많고,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는 코인 옵션 배당 뭐 이건 패스. 이거는 뭐 기타 등등. 야, 추이 같은 경우는 어찌됐노? 추이 이거 누가 들고 있었던데 그때. 추이, 그죠? 여기서 지금 또 이탈했다가 추이 실적 발표 나왔나? 월가 예상보다 뭐, 추이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조금 기스는 났는데, 추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여기 이탈 안 하면 괜찮아요. 여기 이탈 안 하면 또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엔터지, 버티브. 아마 이 전력 관련 쪽 주식들이 되게 많이 가는데. 그 다음 AI,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엔비디아 파워, 모놀리식 파워, 케이던스 디자인. 그리고 날씨가 지금 춥고, 캐나다 구스 홀딩스 큰 움직임들이 없네. 캐나다 구스 홀딩스는 요 딱 400일선 깨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네요. 아마 올해 가도 미국 시장 분위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캐나다 구스 홀딩스는, 그죠? 이것도 저는 무척 올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이번에 50달러 가면 땡큐인데 뭐 한 다시 한 20 몇 달러 뭐 30달러 이 정도까지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한 25달러 정도까지는 캐나다 구스 홀딩스는 충분히 올라오. 제가 요때였거든요. 20 몇 달러에서 쭉 빠질 때마다 내가 모으려고 추가 매수를 하고 모으려고 할 때는 올라갈 때 200에서 밑에 빠질 때마다 주쭈주쭈 하는 거예요. 주쭈주쭈. 캐나다 구스 홀딩스. 그리고 월트 디즈니도 아까 전에 차트 보니까 좋던데, 월트 디즈니. 나이키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밀리죠. 그죠? 나이키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지금 뭐 런닝화, 호카, 그 다음에 뭐 온러닝 이런 것 때문에 나이키 그 런닝화 이런 것들이 뭐 옷도 안 팔리고 밀려버렸지만,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질 때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코카콜라 말고, 그죠? 펩시코 이런 것들은 뭐 빠진다고 겁날 필요가 없이 천천히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 뭐 공개방에도 언더아머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걱정이 되면 배팅, 그죠? 배팅 크게 해서 그런 거다. 실적 발표 나오고 밀렸는데 돌아서도 돌아설 종목이죠. 차트를 크게 보세요. 크게 보면 이 아무 파동이 아니거든요. 아무 파동이 아니에요. 차트를 크게 보면 이 잔파동에 연연하지 말고 이런 파동들을 보면, 이런 파동들을 보면, 아, 미국 주식은 내가 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뭐 하루하루 조금씩 쪼개도 되고, 대신에 뭐 테슬라나 조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M7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뭐 하면,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아까 전에 이게 뭐 바이어 분인데 슬립 넘버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죠? 걱정이 되면 어차피 비중이거든요. 그죠? 항상 급등한 거는 한 번도 이야기 안 해. 빠지는 것만 이야기하더라고. 어쩔 수 있나 뭐. 급등한 것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급등한 거. 급등한 거. 와, 선생님, 이런 것들. 사장님밖에 이야기 안 해. 급등한 거. 빠지는 거 막. 그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드린 넘버. 서클 인터넷 그룹.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 이게 되게 지금 최근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던데, 어차피 기법 기술을 배우고 이거를 가장 잘 활용을 하려고 하면 이 마음에 의해 심리 싸움이거든요. 심리적으로 이게 마음이 급하면 어차피 주식에서는 져요. 그죠? 저는데, 그죠? 우리가 뭐 칼 같은 손절, 칼 같은 이거, 반대로 잘 됩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면 저 잘 안 돼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노력은 해야 되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저는 칼 같은 손절을 하고 칼같이 됩니다. 열어보면, 뭐, 뻔하게 열어보면 계좌 정신 사납다. 그죠? 왜냐면 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뭐 판에 다 깨먹도 보고 뭐다 해본 거거든요. 지금은 하나만 딱 기억해야 되는 게 시장의 방향성이에요. 시장의 방향성은 일단은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5월선,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못 지켜요. 그죠? 제가 주가 이평선에서 일봉상에 5월선은 무슨 선이라고 합니까? 5월선은 방향선이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방향선. 보통 보면 이 지수나 종목들의 캔들이 5월선 위에 있을 때는 방향은 어떻게 우상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5월선이라는 거는 3일선을 봐도 되고 7일선을 봐도 되고 여러분들 기준인데, 이 짧은 기간의 이평선이 저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딱 이탈해버리면 방향이 조금 틀어졌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가는 방향이 틀어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노란선이 21선이잖아요. 21선은 우리가 중앙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생명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죠? 추세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추세선. 추세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추세는. 21선에 이탈하고 이제 마지노선이 녹색선이 60일선인데, 이 60일선에 이탈하면 60일선의 의미는 수급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60일선을 깨고 수급선을 깼을 때는 딱 생각에 수급이라고 했는데 돈이 들어와야 되는 시장인데 돈 나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때 이 60일선을 깼을 때 우리가 무슨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60일선을 깼을 때는 돈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가장 기본인데 기본에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서 60일선을 깼을 때 관세 전쟁 때문에 돈이 확 나갔어요. 그죠? 트럼프가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시장도 불안해가지고 돈이 계속 빠져버렸잖아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이탈 안 하면 이건 또 고점 뚫는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나스닥이 지금 24,000 올해 안에 뚫으려면 올해 안에 뚫어야 되거든요. 이걸 뚫는다고 생각한다면 엮일 수 있는 게 산타랠리가 될 거고, 이걸 뚫는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종목,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이나 기존의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보겠지만, 이걸 뚫는다고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엔비디아, 테슬라, 그죠? 엔비디아, 테슬라, 그죠? 애플, 시가총액 상위, 이런 쪽의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저런 것들이 치고 가줘야지 지수를 뚫을 수 있는 확률이나 가능성들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튼 뭐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미국 주식 방송에서는 VIP 방송에서는 종목을 체크합니다.
미국 주식을 뭐 지금 공부하고 어떤 부분들을 본다고 할 때 이게 뭐 어떤 뭐 기타 등등 이 메인을 보면 되고 모르는 종목들 말고 이런 계속 우리가 뭐 매매도 하고 뭐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자꾸 이런 거 보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데이터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럼 이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반복적인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뭐 미국 주식 강의나 이런 부분들에서 뭐 공시, 내용, 그죠? 저 역시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한 몇 년 동안 계속 차트만 돌려보고 종목들을 보니까 보던 종목들의 타이밍들 자리가 나왔을 때는 내가 아는 거에 트레이딩 했을 때는 잘 깨질 수 있는 확률들이 낮아버리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미국 증시에서 향후에 2, 3년간 먹을 수 있는 거는 뭐다? AI. AI. 계속 앞으로 그런 쪽은 더 갈 거예요. 뭐 뉴욕에 있는 애들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서 자꾸 쫓아만 가는 게 아니라 조정이나 이런 포인트들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들, 그죠? 그죠? 보유하고 있는 포트들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뭐 이건 그대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의 신규 진입 종목은 뭐라도 하나 빠져나오면 들어가는 거고 요 포트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유지를 그냥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에 그러면 금액들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 분할 매수로 꽉 채웠을 때 한 2, 300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200만 해도 충분하고 100만 해도 충분하고 그죠? 50은 그렇고 한 종목은 최소한 100 이상 그렇게 보면 돼.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시간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뭔가 이 종목이 걱정이 되고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걱정을 합니다. 저 역시도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보다 뭔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내가 제일 먼저 걱정을 합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뭐 국내 주식 종목들 새로 들어온 로드맵 분들은 기존의 시초 종배 종목들은 계속 훈련을 해보고 1년 동안 그거에서 계속 소액으로 연습을 해보고 훈련을 해보면 내가 어떤 요령으로 저런 구에서 꾸준하게 수익이 날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저녁 때는 시초 종배 종목들 그죠? 뭐 분석하는 거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족 팬클럽까지 유지하시는 로드맵 분들은 나중에 연작하실 때 제가 혜택들을 드릴 겁니다. 뭐 추가적인 혜택들을 드릴 거니까 아무튼 참고하셨으면 여러분들 뭐 파격적인 혜택들을 드릴 겁니다. 머리가 반짝거린다고요? 아침부터 지금 이마도 반짝거리고 이제 집에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겠죠. 이제 밥 먹으러 갈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름입니다, 기름.